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그 사랑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직접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반도체나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리포트로 정리했고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함께 정리한 만큼 해당 리포트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2차 전지 산업 약세로 인해서 반토막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반등이 계속 주목받고 있다 보니까 어떤 주도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바뀌었죠. 2차 전지 주가의 추세 전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증권과 전망들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과대하게 빠졌던, 과대 낙폭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전기차, 즉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이 전기차 지원을 축소하고 있던 각국의 정책 방향이 지금까지 축소해서 다시 한번 확대로 전환될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요. 전기차 상위 업체 중에 하나인 테슬라, 즉 중국의 비아디와 테슬라가 현재 전기차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이 지금까지 둔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꺾였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 부진이 완화되면서 다시 한번 더 전기차 수요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40일 정도 남은 미국 대선에서 친환경 사업에 굉장히 우호적인 민주당의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유리해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산업이 같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수혜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텐데 사실 그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당연히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실제로 전방 산업인 전기차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의 3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전기차가 다시 한번 더 수요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한 유럽 시장에서 보급형 신차 출시 등 효과로 인해서 2025년도 내년부터는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EU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들 중에서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14%밖에 안 됩니다. 100대를 팔면은 전기차가 14대인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 전기차죠. 그런데 2025년도부터는 EU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약 24%, 4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5,000유로, 한화로 약 3,700만 원 미만의 전기차 7종이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고요. 실질적으로 가격만 저렴하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7월에 연임에 성공한 EU의 집행위원장은 2035년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2040년도, 1990년도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하겠다는 그린딜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00% 지금과 같은 정책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집행위원장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전기차 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년도 EU의 탄소 감축 목표치 달성에서 내연기관이 남아있는 하이브리드의 약 30%를 기여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를 기여합니다. 즉 EU가 탄소 중립을 계속적으로 고집한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보다는 순수 전기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순수 전기차에 의존하려면은 현재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를 타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계속 중국이 시장에 저렴한 전기차를 뿌려버리다 보니까 중국의 특히 독일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보조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합니다. 폭스바겐은 제조업체가 전기차 가격을 약 2,000유로, 한화로 약 300만 원 정도를 낮추게 되면은 주 정부가 4,000유로,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집권 사회민주당에서는 전기차 신차를 구매하면은 약 6,000유로를,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약 3,000유로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에서, 독일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다시 한 번 더 부활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 말고도 유럽에만 통한되는 건 아니고 미국, 한국,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으로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테슬라 모멘텀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시기가 지금이 최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동차에 대한 대출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몇 달 안에 이번 비컷 이후에 올해 연말에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많게는 5회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하가 진행됐을 때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 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구매 웹사이트에 따르면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의 약 75%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구매 시기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가솔린차 같은 경우에는 한 56%가 금리 인하되면은 자동차를 조금 더 빨리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비싸다 보니까 금리, 즉 자동차 대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도 같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 소비자들도 자동차 대출 이자율이 부담이 되겠지만 완성차 업체들도 자금 조달을 할 때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런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판매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모델 노후화, 두 번째가 높은 금리였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해소됐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앞으로의 판매량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였던 이 모델 노후화에 대한 문제들도 앞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에 연준이 빅컷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루 만에 테슬라가 무려 7.4% 급등하면서
금리 인하는 전기차 업체에게 호재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미국 기업 시총 10위 안에 다시 한 번 더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의 약점은 모델에 대한 노후화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최근에 모델 3의 풀 체인지 버전을 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과 모델 Y의 풀 체인지 버전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모델의 풀 체인지를 통해서 앞으로는 모델 노후화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2014년도에 산 전기차와 2020년도에 산 전기차 6년에 대한 모델 차이가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 차에 대한 니즈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소했다는 것만으로도 테슬라가 앞으로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훨씬 더 늘어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인도량이 감소했었던 지난 1분기와 2분기와는 다르게 3분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인도량이 증가했습니다. 47만 대로 작년 3분기에는 약 43만 대 정도가 인도가 됐는데 그때보다 약 8%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했고 인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테슬라만 잘 나가면 안 되겠죠. 전기차 산업 전체가 부흥이 돼야 되니까요. 테슬라가 잘 나가는 만큼 밑에서 GM, 현대차 그룹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독주하는 테슬라의 뒤를 이어서 GM과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 2위자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지 판매가 꾸준합니다. 엄청나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지만 꾸준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GM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부터 연속적으로 월간 판매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원래 3위였었던 포드를 역전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2위인 현대기아차와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죠. GM이 판매하고 있는 얼티엄 기반의 전기차는 총 8종입니다. 이게 연말에 2개 종이 더 추가되면서 미국 내에서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약점이라고 했던 모델 노후화도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전기차에 대한 종 자체, 모델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 자체가 넓은 게 GM의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진심이죠. 전기차 캐즘에 대한 문제로 사실 전동화 전환의 속도를 줄이겠다, 늦추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GM은 2035년도까지 내연기관차 말고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라는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배터리에 대한 생산량도 늘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2차 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장비업체입니다. 이번에 삼성 SDI와 GM이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의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설비 구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연말까지 GM 합작 공장의 장비를 납품할 협력사를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부 협력사는 장비 입찰을 위한 견적을 내달라는 요청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 이전에 장비에 대한 구매 주문이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장비 구매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장비부터 구매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보통 배터리를 만들 때는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을 거쳐서 배터리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극 공정 장비부터 순차적으로 구매 주문이 시작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전극 공정과 관련된 기업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 우리는 삼성 SDI와 연결이 되어 있는 실제로 수주의 이력이 있는 전극 공정 기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PNT입니다. PNT는 지난 2021년도 3월에 삼성 SDI 헝가리 괴드 공장에 공정 장비를 공급했던 기업입니다. 전극 공정에 대한 제조사로 롤투롤 기술을 경쟁력을 기반해서 올해에도 꾸준히
수주 잔고를 확보해 왔습니다. 즉 2차전지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캐즘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를 계속적으로 쌓아왔고요. 원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었습니다. 이 롤트롤 기술 자체가 유럽이나 일본에서 꽉 잡고 있던 기술인데 현재 PNT가 이 시장에서 국내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올해는 세계 시장 선두였던 일본 히라노를 매출해서 추월하면서 세계 1위 기업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 롤트롤 기술 같은 경우, 전극공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타공정 업체의 경우에는 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야, 너네 거 그럼 다른 애들 거 쓴다? 이런 식으로 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불가피하지만 전극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맞춤식으로 설계를 해서 고객사를 확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높게 잡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은 PNT입니다. 이게 롤트롤이라고 해서 이렇게 롤이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롤에 감으면서 소정의 물질을 발라서 새로운 기능을 부과하는 롤트롤 공정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PNT입니다. 이 기업이 작년에 매출액이 5천억, 영업이익이 약 77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매출액은 1조 원을 넘기고 영업이익은 1,500억을 넘길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상반기에 실적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실적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수주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수주 잔고 약 2조 원을 돌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세계 1위 전극공정 기업인 만큼 해당 기업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차전지에 대한 내용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텔레그램에 접속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에 접속을 하게 되셨다면은 제가 상단부에 고정 메시지로 201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을 PDF 파일로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해당 메시지 클릭하셔서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하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텔레그램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핵심 자료집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당일 뉴스, 즉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중간에 특징주들이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급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핵심이었는지 그에 따른 종목군들 앞으로에 대한 시장 방향성까지 자세하게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